이때가 되면 정서적 아사 상태가 되면서요, 자존심이든 뭐든 챙기지 않아요.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이라는 안식처를 찾거든요. 안녕하세요, 심리 전문 상하입니다. 간혹 다들 상대방에게 직접 어떤 마음 상태인지 묻거나 또 주변 겹지인에게 물어보면서 상대 심리를 캐치하려고 하는데 진짜 소용없는 행동인 거 아시죠?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인이 감정은 본인이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지각하는 위치가 아니라요, 무의식에서 떠오른 대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사람이 밥을 먹고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이 빠지고, 이걸 우리가 지각해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 본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지각 위치를 잘 이동시킨 사람은 자유자재로 다루겠지만요, 그렇게 괜히 생각에 갇혀 힘들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딱 있게 한 번만 이해해보세요. 완전히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비로소 끊었을 때 추후 나타나는 상대방의 무의식 심리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벌어질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늘 끝까지 꼭 시청해보세요. 바로 시작하죠. 1단계예요. 리비도의 일시적 철수이죠. 즉 거짓 승리감이 단계입니다. 이별 직후 나타나는 건데, 리비도 역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이별 직후 상대가 여러분에게 쏟던 이 심리적 에너지, 즉 리비도를 강제로 걷어들일 때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동안 관계에 너무 지쳐있거나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거나 쉬고 싶어 한다든지, 상대가 너무 힘들어 한다든지 여유 없어 보인다든지 무언가 예전 같지 않은 상대라고 느껴지면 이 리비도, 즉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땐 아무리 설득해봐도 돌아보지 않죠. 자신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리비도를 강제로 철수시킵니다. 이때 이들은요, 난 이제 자유야 라는 착각에 빠지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적 충족 상태라고 해요.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본인이 뜻대로 흘러감에 따라서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매달려서 괜히 가짜 승리감을 주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에 증명하는 꼴이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두 번째 단계, 대상 영속성의 균열입니다. 패턴의 붕괴의 단계이죠.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확신이 의구심으로 변하는 심리적 반전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게 연락을 끊었을 때 기준으로 4주차 이후부터 발생하는데, 회피형 구조들은 이 8주까지도 가기도 해요. 매일 오던 연락, 늘 항상 거기에 있던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으면 심리는 불협화음이 인지되기 시작해요. 이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대상이 눈앞에 사라져도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유아심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아이와 아빠의 깍꿍놀이와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상대방이 내면화한 여러분의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늘 곁에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버리자 당황하고 무의식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분명 또 연락하고 다가와야 하는데 왜 안 다가오는 거지 라고 느끼며, 상대방은 여러분은 나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시작되는데, 이제 점점 불안이라는 감정을 맛보기로 느낄 단계이죠. 이제 3단계입니다. 기억이 재구성 작동입니다. 부정 감정 감소의 단계예요. 시간이 더 흐르면 인간은 부조화를 겪고 당황하고 불안한 나의 감정을 낮추기 위해서 나쁜 기억의 에너지를 소멸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요, 내담자들은 나쁜 기억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 좋은 기억밖에 없고, 그런 이유가 내가 불안을 낮추기 위한 우리 몸의 본능 시스템이에요.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2단계에서 대상 영속성이 균열이 됐죠. 그럼 불안을 낮추기 위해 여러분이 단점을 그럴 수 있지 미화되고, 여러분이 준 그 안정과 편안함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격상하게 되어요. 그래서 간혹 연락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만한 사람이 없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하지만 미안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죠. 4단계예요. 자아가치 전도,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단계예요. 이 4단계가 되면 상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얘는 어떻게 나 없이 이렇게 잘 지내지? 사실은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나? 인간 자체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완벽하게 사라졌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법이죠. 노컨택이 잘 되면 이 시점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이 아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존재로 강하게 느낍니다. 처음엔 무의식에서 리비도로 인해 독립을 외쳤지만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크게 깨닫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가 있어서 내가 빛이 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후회된다 라고 느끼죠. 5단계예요. 분리불안의 인계점, 즉 무의식이 투항 단계예요. 이 마지막 5단계가 되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이때가 마지막 기점으로부터 3, 4개월 이상일 때인데, 영원한 이별이라는 상실의 공포가 자존심을 압도하죠. 이때가 되면 정서적 아사 상태가 되면서요, 자존심이든 뭐든 챙기지 않아요.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이라는 안식처를 찾거든요.
닿거든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고 억눌렀던 그리움과 읽기 싫은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와서 자아를 덮칩니다. 이때 논리적인 사람도 앞뒤 안 맞게 행동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다시 손을 뻗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요, 회피형이든 단호한 유행이든 자존심이든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요. 1차적으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안해, 다시 만나자라고 말 못하고요. 사소하고 비겁한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술 마시고 전화를 하든 SNS에 염탐을 하다 흔적을 남기든 뜬금없이 미안하다고 잘 지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겁하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런 핑계를 대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가도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정서적 아사 직전까지 가면 자신이 자존심보다 여러분이 줬던 안정과 편안함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반성의 연락과 함께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질 때이죠. 이 단계가 결국 순차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연락을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면 깊이 무의식에서 존재 가치 평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수많은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봐오잖아요. 이러한 연락 끊기는 여러분을 찾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잊혀지면 어쩌지? 나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요. 상대의 심리 구조를 잘 활용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런 심리를 이해하셔서요. 나의 것으로 만들고 특히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확신만 있으시면 이런 5단계처럼 흘러가고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릴게요. 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내 링크 상하심리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